코리아 세븐 2022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매출은 12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무려 496.3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상품 회전율은 16.6회전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것이 좋은 경영 성과인지 여부는 나중에 다른 리테일 3사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.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코리아 세븐은 그 세븐일레븐이죠. 네,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원가 회계상의 손익을 보면은 매출이 4조 한 8천억 원대로서 12%가 증가했고요. 그런데 그 재고 자산이 그 24.3%한 2배 이상 더 증가를 했습니다. 매출 원가가 약간 작게 증가를 했죠. 요게 이제 그 마진율로 생각할 수 있겠죠.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. 그래서 판매 관리비도 한 12.5% 올라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104억 원이 났는데 전년도 워낙 그 영업이익이 적어가지고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553.7%나 그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.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뭐 사실 이 상품 유통업은 스루풋 회계하고의 영업이익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거의 뭐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 일부 그 제품이 있다. 제품 성격으로 그 뭔가 그 이 상품에 가공하는 비용이 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상품 매출 원가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. 요게 이제 그 똑같이 11.6%이 증가했는데 요 차이가 아마 이제 마진으로 나타나겠죠. 스루풋이 그래서 13.3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스루풋율은 0.3%가 상승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12.4%가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 102억 원이 나왔습니다. 스루풋상 영업이익으로는 496.3%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. 그 원가 회계보다는 그 2억 정도가 그 적게 그 영업이익이 나는데 일부 이 가공비가 있어서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할까요? 있어가지고 역시 그 재고가 상품 재고가 쭉 증가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 조금이 아니고 사실은 많이 증가했습니다. 상품이 그 439억 원이 그 증가를 했습니다. 뭐 저상품 규모는 뭐 크게 없고요. 네. 이 매출이 증가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이제 그 너무 많이 증가한 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이 회사는 그냥 상품 매출 원가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1번 그 제가 매출 원가 재료비라고 얘기하는 게 유통업에서는 이게 이제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어요. 요거를 이제 비성분 표기식으로 하면은 상품의 변동액 그걸 표기하면은 마이너스로 표현되면은 상품이 증가했다는 얘기고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품의 변동액을 빼면은 상품의 매입액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운영비용을 표시를 해서 전체 그 총 비용을 맞춘 다음에 그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나머지가 현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. 조금 그 일부라도 아마 이 편의점 그, 이 어떤 식품이나 이런 쪽에 뭐 본인들이 애드하는 게 있지 않나 보는데 일단 비율로는 1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 정도 수준입니다.
그리고 총 비용이 그 13.6% 증가한 거로 돼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상품의 매입액하고 똑같다는 거죠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요거는 뭐 제가 사실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고요.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. 뭐 이렇게 그 깔끔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1, 2단계 요게 이제 회사가 그 상품 매출원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저로서는 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교의 의미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.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219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무려 23.2%가 증가했고요. 직원 수는 356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아마 그 점포 수도 많이 늘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당 평균 임금은 이 5천만 원이 안 되네요. 요게 좀 딴 데보다도 좀 적게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당 평균 매출액도 이 줄어들었습니다. 인당 평균 매출액은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건비는 올려줬는데 직원들이 그거에 상응한 매출은 기대치만큼 매출을 못 올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. 판매 수수료 및 그 판매 촉진비가 4.9% 증가를 했습니다. 재고 회전율이 16.6회전으로 떨어졌고요. 약 2회전 정도 떨어졌고 수르풋율은 증가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은 일반 제조업에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유통업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.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. 아마 그 일반적으로 다들 인프라가 돼가지고 뭐 라면값 하나만 하더라도 다 올랐으니까 그거보다 매입 가격에 대해서 유통업은 조금이라도 더 마진 붙여서 파는 거니까 이익이 좀 남긴 남겠죠. 그런데 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로 입증을 한다 그러면은 반증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면은 아마 이 회전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GS 리테일 요거는 뭐 별도로 그 얘기를 그 뒷장에서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이 약간 오른 거로 이렇게 TOE 생산성은 이렇게 이건 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던 거 다시 이제 갖다가 좀 얘기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코리아 세븐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CU죠. 이미 그 분석을 했는데 이게 3, 4개월을 좀 언젠간 좀 해야 되겠다 했다가 뭐 별도로 좀 코리아 세븐을 좀 늦게 해봤습니다. 뭐 다른 거보다도 그 리테일사의 그 경쟁력은 저는 그 재고 회전율이라고 그냥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. 그러면 BGF 리테일이 52.2회전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,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회전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. 네. 스루풋율이 다소 그 마진을 작게 가져가지만 이 회전율로 이익을 내고 있다. 말하자면은 이 매대 그 회전율이 계속 높음으로써 말하자면 매출액이 또 그만큼 회전율 상승률만큼 매출액도 그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생산성도 그래서 가장 높고요. 그 BGF 리테일이 매출액은 뭐 GS 리테일이 한 10조 원대로 제일 많고 아직 코리아 세븐은 5조 원대를 못 맞췄고 BGF 리테일이 한 중간 정도 2조 5천억
차이가 있고, 요걸 또 5조라고 보면은 또 한 2조 5천억씩, 2조 5천억, 2조 5천억씩 그 차이가, 규모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사실 동네에 가장 가까운 데가 코리아 세븐이 있어가지고, 또 멀리 안 가서 코리아 세븐만 많이 이용을 하는데,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글씨체가 코리아 세븐에서 개발해서 이렇게 그 제공한 거로 그렇게 한 1, 2년 전인가 확인을 좀 해본 적이 있고요. 그래서 김자진 장군 볼드체라고 돼 있어가지고 좀 아무래도 그 나이를 먹고 하니까 좀 굵은 글씨로 보고 또 뭐 붓글씨체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글씨체를 저는 선호하게 되는 거, 요거 뭐 참고적으로 또 좀 사이드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5,290억이나 됐습니다.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가 29.6%로 크게 그 투자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걸 찾아보면은 롯데 CVS라고 경영활동식 목적 회사라고 자회사가 만들어졌는데, 제 생각에는 그 자회사에서 그 코리아 세븐 모기업부터 재고 회전율부터 올리세요라고 컨설팅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3,270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29.3%, 전년보다 27.8%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. 채권자한테 2,382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5.8%로 증가를 했습니다. 돈이 투자할 때가 많았다는 얘기죠. 여기에서. 그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그 거의 4천억 원 돈이 들어왔는데, 신주 발행이니까 자본금을 좀 늘렸습니다. 이런 그 유입된 돈으로 이렇게 그 종속기업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. 최종 5,384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. 이건 돈을 잃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투자가 있을 때는 유출이 됐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현금 보포율 좀 낮게 가져가고 있고, 이익 잉여금률이 30%로 크게 떨어졌는데, 자본 증가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이게 그 좀 낮게 그 산출이 된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2022년 실적을 가지고 그 연말까지 매출액을 2023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한 5조 한 4,800억 정도 하지 않겠냐,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5조 4,500억으로 만약에 이제 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한 36,000 아니 그 364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, 이 경우 재고가 24% 그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. 2022년도 그 증가한 만큼.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재고를 계속 줄이고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재고를 줄여야 되거든요. 재고를 24% 줄이면은 영업 손실이 나와 버립니다. 그래서 상품 재고를 감소시켜야 회전율을 상승한다는 메시지가 원가 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잘 먹히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,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고 매출원가는 이제 그 유효성이 떨어진 그런 그 회계다,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. 스루풋 관점으로 예측하면은 한 5조 3천억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겠냐, 이렇게 얘기가 되고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자로 일단 예상이 돼요.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 이익을 낼 거냐 그러면은 재고를 8.2% 18회전만 한다. 18회전만. 그러니까 회전수를 1회전만 올리더라도 거의 1회전 정도뿐이 안 올리는 거죠. 16.6회전 했었으니까. 그러면 매출이 5조 7천억 정도 했을 때 영업이익은 524억 원, 더 많이 이익을 낼 수 있다, 이런 얘기예요.
그리고 말하자면은 이 지금 현재의 상태의 재고 회전율로는 원가 회계 기준은 이거를 어떤 단품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가 회계 기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재고 회전율을 높이면서 이익을 낼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. 어쨌든 제 세븐코리아가 리테일 3사 중에서 가장 회전율이 낮는데 이것이 계속 변함없이 재고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보충 시스템, 판매된 거에 대한 보충 시스템의 속도가 느리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서로 보충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운반비가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보충을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좀 올리는 그런 경영 방법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비상장 회사니까요. 시가가 있을 수는 없고 장부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되냐 했더니 일주당 한 6,887원 정도 되겠네요. 롯데지주가 93.66%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롯데지주의 또 최대 주주는 신동빈 씨죠. 롯데지주의 신동빈 씨 지분율은 한 13.74%인가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. 이상 코리아 세븐일레븐 리테일 업체의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. 오늘도 내일도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건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십시오. 그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.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